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늘 업무 보고에서 2025년도 실적 배당형 수익률 16.8%, 그런데 원리금 보장형은 3.09%로 5배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원리금 보장 중심으로 75%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대부분 선호하고 가입해서 낮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오류를 가끔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예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의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분석을 했는데, 이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서 기합평균 연수익률이 높을지 의심스럽고 표준 편차도 매우 크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이게 팩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들의 높은 수수료율,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특위에서의 업무 보고 때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게, 이번 퇴직연금 개혁, 지금 20년 만에 정말 노사정 합의 어렵게 이끌어내셨는데, 퇴직연금 사업자 등 이 금융회사들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노사정 합의에서 서로 각자가 경영계와 노동계 또 전문가 집단이 각자의 주장을 좀 하면서 공회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합의를 각자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는 결과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부처들이 함께 꾸리고 있는 민간합동 실무작업반에 금융회사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합의된 형태, 연합형과 금융기관 개방형, 그리고 공공기관 개방형 중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아마 금융기관 개방형일 것 같습니다. 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허가 요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인허가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 인허가를 해줘야 되냐, 다 해줘서는 안 되냐, 그리고 이들의 수술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결론 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지금 실무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전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금융회사들이 20년 전 결정된 퇴직연금 현재 구조, DBDC 구조를 가지고 20년을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냈는데, 또다시 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금융회사들이 위주가 되어서, 물론 수탁법인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는 이해상충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과 이 별도의 수탁법인과의 관계, 또 이들의 인허가를 굉장히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그중 하나라도 둘이라도 부실화가 된다거나 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정부 재원으로 정말 그걸 메꿔줘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과 지금 조금 전에 전종덕 의원님 말씀하신 만약에 국민연금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또 저는 별로 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합형 기금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기금들까지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일정 부분 금감원과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지 등의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되게는 아마 실무적으로 이 금융위가 많이 개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몇 개나 그러면 인허가를 해줄 것인지, 또 이들의 수익을 분명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이 금융기관 개방형을 사업하겠다라고 들어올 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보다 낮은 수수료를 정부에서는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몇 개나 인허가를 해주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또 일본의 AID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번 노사정 합의는 20년 만에 어렵게 이끌어냈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립해서 씀으로써 결국 중요한 과제들은 또 남겨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 중요한 어떤 목적지와 그리고 선택권 강화라고 하는 나침반을 만들었다면 어떤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정말로 유능한 항해사가 그 목적지와 나침반을 가지고 잘 항해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남인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실무 작업반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8분을 모셨는데 각각에서도 모셨고 아까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도 한 분을 또 모셔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까 일본 사례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500조를 돌파했지만 계속 늘어나가지고 계속 그 액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걸 혹시 감당할 수 있는 스탑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정 합의 이제 본격적인 더 깊은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그럴 때 더 많은 그리고 더 속 깊은 더 부처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그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다 생각하고요. 퇴직연금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크게 노사정 기본 원칙과 합의 내용을 정말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간주의 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상충 방지에 유한 지배구조 설계라든지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합동 작업반을 통해서 수탁자 책임 범위라든지 내부 통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원칙이 만들어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관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수수료 문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일정 미만을 받자 뭐 하자는 것은 강제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 공시나 이런 걸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말에서 수익이 떨어지면 다른 기관으로 이제 지금은 실물 이전이지만 실물 이전이지만 보다 이제 그 유형변의 현물 이전이지만 유형 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이동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저희가 이제 같이 노동부랑 협의해서 어떻게 노사정 합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죠. 42개의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을 설립하겠다라고 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요건이 다 충족한다면 그걸 다 인허가 해 주실 건가요? 그걸 다 관리 감독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인허가 그 문제는 아마 작업반에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충족할지는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 할지 다가 아니고 어떤 적합한 요건을 갖출지 문제는 작업반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사합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구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